무슨 냄새야, 이건?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진짜 개념 없다. 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꼭 부탁드립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4시 서울 구로구 골목길에 물이 밀려왔다. 빗소리가 아니었다. 그냥 세상이 물에 잠기는 소리였다. 반지하 창문으로 물이 스며들기 시작했는데 처음엔 조금씩이다가 갑자기 쏟아져 들어왔다. 한수진은 눈을 떴다. 발이 차가웠고 이불이 젖어 있었다. 아니, 방바닥 전체가 물에 잠겨 있었다. 지우야, 8살 동생은 아직 자고 있었다. 수지는 지우를 번쩍 들어 올렸는데 물이 무릎까지 차오르는 중이었다. 현관문을 열려고 했지만 수압 때문에 열리지 않았고 베란다 쪽 작은 창문으로 나가야 했다. 밖은 이미 난리였다. 옆집, 아래집, 윗집 사람들이 전부 나와 있었는데 누군가는 울고 있었고 누군가는 그냥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다. 하수구에서 물이 역류하고 있었다. 거리 전체가 강이 되어버린 것 같았다. 수지는 지우를 계단 위에 내려놓고 숨을 돌렸다. 그런데 옆집에서 소리가 들렸다. 살려주세요. 송태식 할아버지였다. 혼자 사시는 노인이었고 다리가 불편해서 지팡이를 짚고 다니시는 분이었다. 수지는 멈칫했다. 지우가 수진 팔을 붙잡았다. 언니 가지 마. 금방 올게. 수지는 다시 물속으로 들어갔다. 옆집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안은 더 깊어서 물이 가슴까지 차올라 있었다. 할아버지는 거실 바닥에 쓰러져 계셨는데 얼굴 바로 앞까지 물이 차오른 상태였다. 할아버지, 수지는 할아버지 겨드랑이를 붙잡고 끌기 시작했다. 무거웠고 물이 저항했고 발이 미끄러졌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넘어졌지만 그래도 놓지 않았다. 할아버지가 신음소리를 냈다. 살아계신다는 뜻이었다. 문까지 끌고 나왔다. 계단까지 올리는데 온 힘을 다 써야 했는데 이웃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받아줬다. 수지는 그제야 주저앉았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온몸이 젖었다. 머리카락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지우가 수진 옆에 앉아서 울고 있었다. 수지는 지우를 안았는데 지우 몸이 떨리고 있는 게 느껴졌다. 괜찮아. 이제 괜찮은 거야. 수지는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아무것도 괜찮지 않았다. 집은 물에 잠겼고 짐은 전부 젖었고 내일 할 일도 막막했다. 그래도 일단은 살았다는 게 중요했다. 지우도 살았고 할아버지도 살아계셨으니까.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다.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사람들은 비를 맞으며 서 있었는데 갈 곳이 없었다. 구조대는 아직 오지 않았다. 경찰차 사이렌만 멀리서 들려올 뿐이었다. 수지는 지우 손을 꽉 잡았다. 그런데 지우가 기침을 하기 시작했고 물을 마신 것 같았다. 수지는 지우 등을 두드려줬다. 언니 숨이 좀 이상해. 지우 목소리가 가늘게 나왔다. 수지는 지우 얼굴을 봤는데 안색이 좋지 않았고 입술이 파래지고 있었다. 지우야, 괜찮아?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수진을 붙잡고 있을 뿐이었다. 수지는 불안해졌다.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았는데 어떻게 가야 할지 몰랐다. 도로는 전부 물에 잠겨 있었고 차는 한 대도 다니지 않고 있었다.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왔다. 혹시 병원 가세요? 제가 차 있는데 태워드릴게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남자는 지우를 안아들고 주차장으로 걸어갔고 수지는 뒤따라갔다. 남자 차는 SUV였다. 물이 차올라도 지나갈 수 있는 차종이었다. 차에 타자마자 지우가 토했다. 물이었다. 수지는 지우 등을 계속 두드려줬고 남자는 아무 말 없이 차를 몰았다. 병원까지 20분 걸렸다. 응급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간호사가 지우를 데려갔고 산소 마스크를 씌웠다.
의사가 와서 검사를 시작했고 수지는 밖에서 기다렸다. 그제야 시계를 봤다. 오전 9시 42분이었다. 수지는 멈췄다. 10시 한성테크 솔루션 최종 면접 시간이었다. 지우는 검사실로 들어갔다. 수지는 복도 의자에 앉았는데 그제야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온몸이 젖어 있었고 신발에서 물이 찰랑거렸다. 시계를 다시 봤다. 9시 45분, 10시 면접이었다. 한성테크 솔루션, 1년 넘게 준비한 회사였다. 서류 통과하고 1차 면접 붙고 이제 마지막 관문이었다. 붙으면 정규직이었다. 계약직도 아니고 인턴도 아니고 진짜 정규직. 수지는 가방을 뒤졌다. 휴대폰을 꺼냈는데 화면이 이상했다. 무지개색 줄이 쫙 그어져 있었고 터치가 안 됐다. 전원 버튼을 눌러봤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다. 연락을 해야 하는데. 병원 안내 데스크로 갔다. 간호사에게 말을 걸었다. 저기 전화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공중전화 저기 있어요. 간호사가 복도 끝을 가리켰다. 수지는 뛰어갔는데 공중전화는 고장났다는 팻말이 붙어 있었다. 다시 돌아와서 물었다. 공중전화가 고장났는데 데스크 전화 좀. 지금 응급 상황이라 안 돼요. 밖에 편의점 가보세요. 수지는 밖으로 나갔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편의점까지 뛰었다. 젖은 신발이 벗겨질 것 같았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서 공중전화를 찾았다. 동전을 넣고 번호를 눌렀다. 외워뒀던 번호였다. 한성테크 솔루션 인사팀. 여보세요, 한성테크 솔루션입니다. 저 10시 면접 예정이었던 한수진인데요. 네, 한수진 지원자님. 급한 일이 생겨서 조금 늦을 것 같은데 혹시. 지금 몇 시인 줄 아세요? 목소리가 차가웠다. 수지는 시계를 봤다. 9시 55분이었다. 죄송합니다. 새벽에 집이 침수돼서 동생이 지금 병원에. 면접은 정시 진행입니다. 네, 알고 있는데 정말 급한 상황이어서요. 제가 지금 병원에서. 불참 처리할게요. 잠깐만요. 다시 일정 조정 가능할까요? 정말 이런 일은 처음이고. 다음 기회에 지원하세요. 뚝. 전화가 끊겼다. 수지는 수화기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다. 편의점 직원이 쳐다봤다. 수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밖으로 나왔다. 비가 얼굴에 떨어졌다. 수지는 그냥 서 있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병원으로 돌아가야 했다. 지우를 봐야 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1년이었다. 1년 넘게 준비했던 회사였다. 자소서를 20번도 넘게 고쳤고 면접 스터디를 3달 동안 했고 예상 질문 100개를 외웠다. 그런데 이렇게 끝났다. 수지는 다시 병원으로 걸어갔다.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었고 머리카락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다. 사람들이 쳐다봤다. 수지는 고개를 숙였다. 응급실로 들어갔을 때 의사가 나오고 있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언니예요. 물을 좀 마셔서 폐에 들어갔는데 다행히 많은 양은 아니에요. 하루 정도 입원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입원이요? 네, 안전하게 하는 게 좋아요. 의사가 가고 간호사가 서류를 내밀었다. 입원 수속하셔야 해요. 보증금 30만 원 먼저 내시고요. 수지는 가방을 뒤졌다. 지갑을 꺼냈는데 안이 젖어 있었다. 카드를 꺼내서 간호사에게 건넸다. 잠시만요. 간호사가 카드를 긁었는데 기계에서 소리가 났다. 한도 초과예요. 다른 카드 있으세요? 수지는 다른 카드를 꺼냈다. 간호사가 다시 긁었는데 또 소리가 났다. 이것도 안 되는데요. 현금은 얼마 정도 있어야 하나요? 30만 원이요. 수지는 지갑을 확인했다. 10,000원짜리 2장이 전부였다. 조금만 기다려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돈을 좀. 입원 수속 안 하시면 퇴원하셔야 해요. 네. 지금 애가 입원해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보증금 내셔야죠. 간호사 목소리가 차가웠다. 수지는 휴대폰을 꺼냈다가 다시 집어넣었다. 고장났다는 걸 까먹고 있었다. 전화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아까 안 된다고 했잖아요. 급한 상황이라서요. 지금 제 동생이. 저도 바빠요. 빨리 결정하세요. 수지는 입술을 깨물었다. 누구한테 연락해야 할까? 친구들은 다 직장 다니는 시간이었고, 부모님은 시골에 계셨고, 전화번호도 외우지 못했다. 그때 지우가 있는 병실 문이 열렸다. 지우가 침대에 누워서 수진을 보고 있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채로. 수진은 지우에게 다가갔다. 지우야, 괜찮아?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눈물이 고여 있었다. 언니 우리 집 어떻게 돼? 수지는 대답할 수 없었다. 집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도 못했다. 확인할 엄두도 나지 않았다.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수지는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아무것도 괜찮지 않았다. 수지는 병실을 나왔다. 간호사 데스크 앞에서 멈췄다가 그냥 지나쳤다. 보증금은 나중에 해결해야 했다. 지금은 일단 면접장으로 가야 했다. 밖으로 나왔을 때 비는 조금 약해져 있었다. 택시를 잡았는데 기사가 수진을 보더니 난색을 표했다. 손님 좀 젖으셨는데. 급해요. 제발요. 수진은 애원하듯 말했고 기사는 한숨을 쉬며 문을 열어줬다. 수진은 뒷자리에 앉았는데 옷에서 물이 스며 나왔다. 한성테크 솔루션 본사로 가주세요. 지금 도로 상황이 안 좋아서 시간 좀 걸릴 텐데. 최대한 빨리 가주세요. 택시는 출발했다. 수지는 시계를 봤다. 10시 5분이었다. 이미 늦었다. 그래도 가야 했다. 직접 가서 사정을 설명하면 혹시 몰랐다. 차가 막히기 시작했다. 침수 때문에 우회하는 차들로 도로가 꽉 찼다. 수지는 다리를 떨었다. 손톱을 뜯었다. 창밖만 쳐다봤다. 10시 18분 회사 건물 앞에 도착했다. 수지는 택시비를 내고 뛰어내렸다. 로비로 들어갔는데 경비원이 수진을 멈춰 세웠다. 어디 가세요? 면접 보러 왔어요. 경비원이 수진을 위아래로 훑어봤다. 젖은 옷, 흙탕물 묻은 신발, 엉망인 머리. 신분증 확인 좀. 수진은 가방을 뒤져서 신분증을 꺼냈다. 경비원이 확인하고 나서야 통과시켜줬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갔다. 문이 열리자 깨끗한 복도가 나왔다. 수지는 발을 내디뎠는데 신발에서 물이 찰랑거렸고 바닥에 자국이 남았다. 대기실 문을 열었다. 안에 5명이 앉아 있었다. 모두 정장 차림이었고 머리는 단정했고 구두는 반짝였다. 수진이 들어서자 모두의 시선이 일제히 돌아왔다. 수진은 빈자리로 갔다. 앉았는데 바지에서 물이 의자에 스며들었다. 옆자리 여자가 살짝 의자를 옮겼다. 비 맞고 왔나 봐. 뒷자리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냄새 좀 나는데. 저 상태로 면접 보려고? 수지는 고개를 숙였다. 손으로 옷을 만져봤는데 여전히 축축했고 흙 냄새가 났다. 머리카락도 말라있지 않았다. 10분 정도 지났을 때 면접실 문이 열렸다. 정장 입은 여자가 나왔다. 한수진 지원자님. 수지는 일어났다. 신발에서 또 물이 뚝 떨어졌다. 면접실 안으로 들어갔는데 3명이 앉아 있었다. 가운데가 인사팀장 서유민이었다. 사진으로 봤던 사람이었다. 앉으세요. 수진은 의자에 앉았다. 서유민이 수진을 쳐다봤는데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많이 늦으셨네요. 죄송합니다. 사유가 있나요? 수진은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 집이 침수됐다고? 동생이 병원에 있다고? 변명처럼 들릴 것 같았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 서유민이 서류를 내려다봤다. 옆에 앉은 남자가
코를 찡긋했다. 지원자님, 혹시 씻고 오셨나요? 수지는 얼굴이 뜨거워졌다. 새벽에 급한 일이 있어서. 면접은 첫인상이 중요한데 서유민이 말을 끊었다. 시간도 못 지키고 본인 관리도 안 되는 분을 저희가 왜 뽑아야 할까요? 수지는 말문이 막혔다. 할 말이 없었다. 아니 할 말은 많았는데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하는 거 아닌가요? 면접장에 이런 모습으로 오시면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다해요? 서유민 목소리가 차갑게 내려앉았다. 저희는 프로페셔널한 인재를 찾고 있어요. 위기 상황에서도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지금 모습은 서유민이 말을 멈췄다. 그냥 수진을 쳐다봤다. 이게 최선인가요? 수진은 고개를 들었다. 서유민 눈을 똑바로 봤다. 집이 침수됐습니다. 네. 새벽에 집이 물에 잠겨서 동생을 구하고 옆집 할아버지를 구했어요. 동생은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고 제 휴대폰은 고장났고 집은 엉망이에요. 수진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도 왔습니다. 이 면접이 중요해서 이 회사가 제 마지막 기회 같아서. 늦은 건 죄송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온 겁니다. 면접실이 조용해졌다. 서유민이 서류를 내려놓았다. 그렇군요. 서유민이 한숨을 쉬었다. 동정심으로는 안 뽑아요. 동정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뭘 바라는 건데요? 지금 상태로 저희한테 뭘 보여줄 수 있어요? 수지는 대답하지 못했다. 서유민이 옆 사람에게 뭔가 속삭였다. 그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면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게 결과는 일주일 내로 통보할게요. 나가보세요. 수지는 일어났다. 문을 향해 걸어갔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저런 사람은 회사 분위기만 흐려놓는다니까. 작은 목소리였지만 분명히 들렸다. 수지는 문을 열고 나왔다. 대기실을 지나갔는데 사람들이 또 쳐다봤다. 수지는 고개를 숙인 채 걸었다. 엘리베이터를 탔다. 문이 닫히고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다. 엉망이었다. 정말로 엉망이었다. 1층에 내려서 로비를 지나갔다. 밖으로 나왔을 때 비는 거의 그쳤다. 수지는 그냥 서 있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뭘 해야 할지도 몰랐다. 그냥 멍하니 하늘을 쳐다봤다. 수지는 회사 건물 앞 벤치에 앉았다. 다리에 힘이 없었다. 사람들이 지나갔다. 정장 입은 직장인들이었고 모두 바빠 보였고 아무도 수진을 쳐다보지 않았다. 수지는 그냥 앉아서 하늘을 봤다. 구름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휴대폰을 꺼냈다. 습관적으로 꺼낸 거였는데 화면은 여전히 꺼져 있었다. 수지는 휴대폰을 가방에 다시 넣었다. 무엇을 해야 할까? 병원으로 돌아가야 했다. 지우가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보증금 문제가 있었다. 30만 원을 어떻게 구해야 할까? 친구들한테 빌려야 하나 하지만 연락할 방법이 없었다. 집으로 가야 했다. 짐을 정리해야 했다. 물에 젖은 이불, 옷, 책상, 냉장고. 버릴 건 버리고 말릴 건 말려야 했다. 하지만 집에 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 엉망인 모습을 다시 봐야 한다는 게. 면접은 망했다. 1년 넘게 준비한 게 20분 만에 끝났다. 서유민 얼굴이 떠올랐다. 그 차갑게 쳐다보던 눈빛이. 시간도 못 지키고 본인 관리도 안 되는 분을.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수지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다. 울고 싶었다. 그런데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그냥 숨만 쉬어졌다.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지나가던 사람이 수진을 쳐다봤다. 수진은 고개를 들었다. 그 사람은 고개를 돌리고 지나갔다. 수진은 벤치에서 일어났다. 어디론가 가야 했다. 그냥 여기 앉아 있을 수는 없었다. 지하철역으로 걸어갔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다. 개찰구를 통과하고
플랫폼에서 기다렸다. 전철이 왔고 수지는 탔다. 빈자리가 하나 있었다. 수지는 앉았는데 옆 사람이 코를 찡긋하며 자리를 옮겼다. 수지는 자신을 내려다봤다. 옷에서 여전히 냄새가 났다. 흙 냄새, 하수구 냄새, 젖은 첫 냄새. 전철이 출발했다. 창밖으로 터널이 지나갔다. 수지는 창문에 비친 자신을 봤다. 머리는 엉망이었고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풀려 있었다. 병원역에서 내렸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숨이 찼다. 밖으로 나왔고 병원까지 걸었다. 응급실 대신 입원 병동으로 갔다. 간호사가 말했던 병실 번호를 찾았다. 4235실이었다. 문을 열었다. 지우가 침대에 누워 있었고 산소 마스크는 벗겨져 있었다. 지우가 수진을 보고 손을 흔들었다. 언니, 수진은 지우 옆으로 갔다. 지우 손을 잡았는데 따뜻했다. 많이 아파? 많이 괜찮아. 의사 선생님이 내일 퇴원할 수 있대. 그래, 다행이다. 수진은 의자에 앉았다. 지우가 수진을 쳐다봤다. 언니 면접은 어떻게 됐어? 수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입이 열리지 않았다. 언니, 망했어. 뭐라고? 망쳤어, 다. 수진 목소리가 갈라졌다. 지우가 놀란 표정으로 수진을 봤다. 언니 괜찮아?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전혀. 괜찮아, 지우야. 언니는 괜찮아.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수진 손을 꽉 잡고 있었다. 수진은 창밖을 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다. 오늘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다. 새벽에 물에 잠긴 집에서 시작해서 할아버지를 구하고 지우를 병원에 데려오고 면접을 망치고 이제 여기 앉아 있는 하루. 수지는 눈을 감았다. 그때 간호사가 들어왔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입원비 수속 아직 안 하셨는데 언제 하실 건가요? 내일 아침에 할게요. 내일 아침이요? 보통은 당일에 하셔야 하는데. 지금은 좀 어려워서요. 간호사가 한숨을 쉬었다. 내일 아침까지는 꼭 해주세요. 안 그러면 퇴원 처리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호사가 나갔다. 수지는 가방을 열었다. 지갑을 꺼냈다. 10,000원짜리 2장이 전부였다. 30만 원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친구들한테 빌려야 했다. 민지, 은혜, 수아. 셋한테 10만 원씩 빌리면 됐다. 하지만 연락할 방법이 없었다. 휴대폰은 고장났고 전화번호는 외우지 못했다. 집에 가서 노트북을 켜야 했다. 노트북에 연락처가 저장돼 있었다. 하지만 노트북이 물에 젖지 않았을까? 반지하가 완전히 잠겼는데. 수지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언니 괜찮아? 지우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응, 괜찮아. 수지는 웃으려고 했다. 하지만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았다. 언니 울지 마. 안 울어. 눈물 나오고 있어. 수지는 손으로 눈을 닦았다. 눈물이 묻어나왔다. 언제 난 건지 몰랐다. 미안해, 지우야. 왜? 언니가 이렇게밖에 못해서. 무슨 소리야, 언니 잘하고 있어. 지우가 수진 손을 꽉 잡았다. 언니가 없었으면 나 죽었어. 할아버지도 죽었고. 언니가 구해줬잖아. 수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목이 메었다. 그러니까 울지 마, 응?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우가 웃었다. 병실 안이 조용했다. 창밖으로 차 소리만 들렸다. 수지는 의자에 기댔다. 온몸이 무거웠다. 눈꺼풀도 무거웠다. 눈을 감았다. 잠들면 안 됐다. 해야 할 일이 많았다. 집에 가서 짐을 확인하고 친구들한테 연락하고 돈을 빌리고 내일 아침까지 보증금을 내야 했다.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냥 이대로 있고 싶었다. 지우 옆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수지는 병실 의자에서 잠들었다가 깼다. 목이 뻐근했고 허리가 아팠다. 창밖은 어두웠다. 밤이었다. 지우는 자고 있었다.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다. 다행이었다. 수지는 가방을 뒤졌다. 휴대폰을 꺼냈는데 여전히 켜지지 않았다. 전원 버튼을 꾹 눌러봤지만 소용없었다. 밖으로 나갔다. 복도는 조용했고 간호사들만 데스크에 앉아 있었다. 공중전화를 찾았다. 복도 끝에 있었다. 동전을 넣고 민지 번호를 눌렀다. 외운 번호였다. 몇 년 동안 쓴 번호라 외워져 있었다. 신호음이 울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민지야, 나 수진이야. 수진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 왜 그래? 미안한데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다. 얼마? 10만 원만. 10만 원? 갑자기 왜? 집이 침수돼서 지우가 병원에 입원했거든. 보증금이 필요한데. 아, 그래? 침수 심해. 응, 좀. 민지가 한숨을 쉬었다. 나도 지금 좀 빠듯해. 이번 달에 카드값 나가고 나면 여유가 없어서. 그래? 그럼 괜찮아, 미안. 다음 달 되면 빌려줄 수 있는데 지금은 좀. 응, 알았어. 괜찮아. 정말 미안해, 수진아. 아니야, 괜찮아. 끊을게. 수지는 전화를 끊었다. 은혜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울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여보세요? 은혜야, 나 수진이야. 어? 수진이? 오랜만이다. 무슨 일이야? 미안한데 급하게 돈이 좀 필요해서. 1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10만 원? 갑자기? 응, 지우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아, 그래? 근데 나 지금 해외 출장 중이야. 다음 주에 돌아가는데. 아, 그렇구나. 급하면 다른 친구한테 부탁해봐. 미안해. 응, 알았어. 고마워. 수지는 전화를 끊었다. 수화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울렸다. 한 번, 두 번. 여보세요? 수아야, 나 수진이야. 수진아. 무슨 일이야? 미안한데 1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급하게 필요해서. 수아가 잠시 침묵했다. 수진아, 너 또야. 응, 지난달에도 빌려줬잖아. 아직 안 갚았는데. 수지는 멈췄다. 맞았다. 지난달에 5만 원을 빌렸었다. 이번 달 월급 나오면 갚으려고 했는데 아직 계약직이라 월급이 적었고 생활비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었다. 미안, 깜빡했어. 이번에 갚을게. 수진아, 나도 여유가 없어. 내가 빌려간 돈도 나한테는 큰 돈이거든. 알아, 정말 미안해. 이번에 꼭 갚을게. 근데 지금 또 빌려달라고 하면 나도 곤란하잖아. 그렇지. 미안해. 수진아, 너 괜찮아? 요즘 힘들어 보여. 괜찮아, 걱정 마. 정말. 필요하면 얘기해. 응, 고마워. 끊을게. 수지는 전화를 끊었다. 공중전화 앞에 서서 벽을 쳐다봤다. 더 이상 전화할 사람이 없었다. 부모님은 시골에서 농사 지으시는데 돈이 없으셨다. 오히려 수진이 매달 용돈을 드려야 하는 상황이었다. 수진은 복도를 걸었다. 병실로 돌아갔는데 지우는 여전히 자고 있었다. 수진은 가방을 열었다. 지갑을 꺼냈고 10,000원짜리 2장을 꺼냈다. 이게 전부였다. 내일 아침까지 30만 원을 만들어야 했다. 어떻게? 카드 현금 서비스를 받아야 하나 하지만 이미 한도가 찼다. 대출을 받아야 하나 하지만 신용등급이 낮아서 가능할지 모르겠다. 수지는 의자에 앉았다. 머리가 아팠다. 그때 가방 안에서 진동이 느껴졌다. 수지는 가방을 뒤졌는데 휴대폰이 아니었다. 뭔가 다른 게 진동하고 있었다. 가방 안쪽 주머니를 열었다. 오래된 휴대폰이 하나 있었다. 예전에 쓰던 거였다. 충전이 돼 있었는데 왜인지 몰랐다. 화면을 켰다. 알림이 하나 떠 있었다. 한성테크솔루션에서 발송한 메시지입니다.
수진은 메시지를 열었다. 지원자 한수진님, 2차 면접 결과를 안내드립니다. 귀하는 불합격 처리되었습니다.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진은 휴대폰을 내려다봤다. 면접 끝나고 10시간도 안 지났는데 벌써 불합격 통보가 왔다. 수진은 웃었다. 웃긴데 울음이 나왔다. 눈물이 흘러내렸는데 소리는 안 났다. 귀하는 불합격 처리되었습니다. 그 문장이 눈에 박혔다. 수진은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다. 손으로 얼굴을 닦았다. 지우가 뒤척였다. 눈을 뜨더니 수진을 봤다. 언니 왜 울어? 안 울어. 울고 있잖아. 수진은 웃으려고 했다.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았다. 괜찮아, 지우야. 언니 괜찮아. 지우가 일어나 앉았다. 수진 옆으로 와서 안겼다. 언니 우리 어떡해? 괜찮을 거야. 집은? 집도 괜찮을 거야. 돈은? 수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미안해, 지우야. 왜? 언니가 더 잘해야 되는데. 언니 잘하고 있어. 아니야, 못하고 있어. 돈도 없고 집도 엉망이고 면접도 떨어졌어. 수진 목소리가 떨렸다. 언니가 무능해서 그래.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런 말 하지 마. 지우가 수진을 꽉 안았다. 언니는 나 구해줬잖아. 할아버지도 구해줬잖아.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수진은 울었다. 소리내서 울었다. 참을 수가 없었다. 지우가 수진 등을 토닥여줬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토닥여줬다. 한참 울고 나서 수진은 눈물을 닦았다. 미안해, 지우야. 언니가 약해서. 약한 거 아니야. 아니야, 약해.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되는데. 언니도 사람이야. 울 수 있어. 수진은 지우를 쳐다봤다. 8살짜리가 이런 말을 하고 있었다. 언니 우리 집 가보자. 지금? 응, 가서 정리하자. 그냥 여기 있으면 더 답답할 것 같아.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가자. 둘은 병실을 나왔다. 간호사 데스크에 들렀다. 잠깐 외출하려고요. 환자분 상태가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간호사가 서류를 내밀었다. 외출증 작성하시고 2시간 내로 돌아오세요. 수진은 서류를 작성했다. 둘은 병원을 나왔다. 밖은 추웠다. 바람이 불었고 하늘에는 별이 없었다. 택시를 잡았다. 기사에게 주소를 말했고 차는 출발했다. 집까지 가는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지우는 창밖을 보고 있었고 수진은 그냥 앞을 보고 있었다. 집 앞에 도착했다. 골목은 여전히 물에 젖어 있었고 쓰레기가 쌓여 있었다. 반지하 계단을 내려갔다. 문을 열었는데 안은 생각보다 더 엉망이었다. 이불은 진흙투성이었고 옷장은 쓰러져 있었고 냉장고는 문이 열린 채로 있었다. 음식들이 쏟아져 나와서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지우가 방으로 들어갔다. 수진은 거실에 서 있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그때 지우가 뭔가를 들고 나왔다. 노트북이었다. 언니 이거 괜찮은 것 같아. 물 안 묻었어. 수진은 노트북을 받았다. 책상 위에 놓여 있었던 거였는데 다행히 물이 차오르기 전에 선반 위에 올려뒀던 것 같았다. 노트북을 켰다. 화면이 켜졌다. 작동했다. 수진은 연락처를 확인했다. 민지, 은혜, 수화번호가 저장돼 있었다. 이미 전화했지만 혹시 몰라 다시 확인했다. 그리고 스크롤을 내리다가 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송태식. 할아버지였다. 옆집 할아버지, 오늘 아침에 구한 그분. 수지는 번호를 쳐다봤다. 전화해야 하나 안부를 물어봐야 하나. 손가락이 번호 위에 머물렀다. 이도우는 회사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다. 밤 11시였다. 다들 퇴근했지만 그는 아직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다. 신입 대리였다. 입사한 지 석 달째였고 아직 적응하는 중이었다.
오늘 면접 보조로 들어갔는데 서유민 팀장이 한 지원자를 혹독하게 대하는 걸 봤다. 젖은 옷을 입고 온 여자였다. 이름이 뭐였지? 한수진이었나? 도우는 그 장면이 불편했다. 서유민 팀장이 시간도 못 지키고 본인 관리도 안 되는 분을이라고 말했을 때 그 여자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다. 뭔가 사정이 있는 것 같았는데 말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도우는 노트북을 덮으려다가 인터넷 창을 하나 더 열었다. 뉴스 사이트에 들어갔다. 메인 화면에 오늘 폭우 관련 기사가 쭉 나열돼 있었다. 침수 피해, 고립구조, 사망자 발생. 스크롤을 내리다가 한 기사가 눈에 들어왔다. 폭우 속 반지하에서 노인 구한 20대 여성. 도우는 기사를 클릭했다. 사진이 하나 있었다. 젖은 머리, 흙 묻은 옷, 계단에 앉아 있는 여자. 옆에 산소 마스크를 쓴 어린아이가 있었다. 도우는 화면을 확대했다.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뭔가 익숙했다. 오늘 면접 봤던 그 여자 같았다. 기사를 읽기 시작했다. 새벽 4시 서울 구로구 반지하 주택에 물이 차올랐다. 한수진 씨는 8살 동생을 구한 뒤 옆집에 혼자 사는 노인까지 구조했다. 구조된 노인은 송태식 씨로 다리가 불편해 혼자 빠져나오지 못했다고 한다. 도우는 멈췄다. 한수진. 맞았다. 오늘 면접 봤던 그 여자였다. 송태식. 도우는 그 이름을 다시 읽었다. 송태식.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았다. 도우는 회사 인트라넷에 접속했다. 검색창에 송태식을 입력했다. 결과가 하나 나왔다. 송태식 명예회장 양력. 도우는 클릭했다. 프로필 사진이 떴다. 흰머리, 안경 쓴 노인.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송태식 명예회장은 한성테크 솔루션 창립자로 1985년 회사를 설립했다. 현재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명예회장직을 맡고 있으며 도우는 화면을 쳐다봤다. 창립자였다. 한수진이 구한 노인이 회사 창립자였다. 도우는 뉴스 기사로 돌아갔다. 사진을 다시 봤다. 한수진이 계단에 앉아 있고 구급대원들이 노인을 들것에 싣고 있는 사진이었다. 도우는 손으로 입을 가렸다. 그러니까 한수진은 오늘 아침에 회사 창립자를 구했고 그 상태로 면접장에 왔고 서유민 팀장한테 모욕을 당했고 불합격 처리됐다는 거였다. 도우는 의자에 기댔다. 이걸 누구한테 말해야 하나? 서유민 팀장한테? 아니, 그 사람은 이미 불합격 처리했다. 말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다. 인사부장한테? 하지만 신입대리가 면접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게 맞나? 도우는 휴대폰을 꺼냈다. 송태식 명예회장 연락처를 찾았는데 회사 인트라넷에는 없었다. 비공개였다. 비서실 번호는 있었다. 하지만 지금 밤 11시였다. 전화하기엔 너무 늦었다. 도우는 기사를 다시 읽었다. 한수진 씨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며 인터뷰를 거절했다. 도우는 한숨을 쉬었다. 내일 아침에 비서실에 연락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 사실을 알려야 했다. 도우는 노트북을 끄고 가방을 챙겼다. 사무실 불을 끄고 나왔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머릿속이 복잡했다. 한수진은 지금 어디 있을까? 집이 침수됐다고 했으니 집에는 없을 것 같았다. 동생이 병원에 입원했다고 했으니 병원에 있을까? 도우는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다. 밤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는데 휴대폰이 울렸다. 서유민 팀장이었다. 여보세요. 도훈 씨, 아직 안 퇴근했어요? 지금 퇴근하는 중이에요. 내일 오전에 면접 결과 보고서 작성해서 올려주세요. 오늘 면접 봤던 지원자들 전부. 네, 알겠습니다. 한수진 지원자는 불합격 사유 확실하게 써주시고요. 시간 지연, 외모 관리 미흡, 태도 불량.
도우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봐요. 전화가 끊겼다. 도우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차에 탔다. 시동을 걸고 주차장을 빠져나왔다. 집까지 가는 동안 라디오를 켰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오늘 새벽 폭우로 서울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반지하 주택 피해가 심각한데요. 도우는 라디오를 껐다. 집에 도착했다. 주차를 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 불을 켰다. 조용했다. 도우는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갔다. 소파에 앉았다. TV를 켰다. 뉴스 채널로 돌렸다. 화면에 오늘 폭우 영상이 나오고 있었다. 잠긴 도로, 떠내려가는 차, 구조되는 사람들. 그리고 한 장면이 나왔다. 반지하 계단에 앉아 있는 여자. 젖은 머리, 흙 묻은 옷. 옆에 어린아이. 자막이 떴다. 노인 구한 20대 여성. 신원 공개 거부. 도우는 TV를 쳐다봤다. 카메라가 여자 얼굴을 비췄는데 화질이 좋지 않아서 잘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히 한수진이었다. 리포터 목소리가 나왔다. 구조된 노인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우는 리모컨을 내려놓았다. 내일 아침 출근하자마자 비서실에 연락해야겠다고 다시 한번 생각했다. 송태식 명예회장이 이 사실을 알아야 했다. 자신을 구해준 사람이 회사 면접을 받고 불합격 처리됐다는 걸. 도우는 소파에 누웠다. 천장을 쳐다봤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몰랐다. 하지만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었다. 도우는 눈을 감았다. 한수진 얼굴이 떠올랐다. 면접실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던 모습,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던 모습. 도우는 다시 눈을 떴다. 잠이 오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도우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출근했다. 8시였다. 사무실은 아직 비어 있었다. 도우는 자료를 정리했다. 뉴스 기사 캡처, 송태식 명예회장 프로필, 한수진 면접 기록. 전부 USB에 담았다. 8시 30분 비서실에 전화를 걸었다. 네, 회장님 비서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사팀 이도훈 대리입니다. 송태식 명예회장님과 관련된 급한 사안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어떤 사안인가요? 직접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비서가 잠시 침묵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전화가 보류 상태로 바뀌었다. 1분 정도 지났을 때 다시 연결됐다. 지금 올라오실 수 있으세요? 20층 회장실입니다. 네, 바로 가겠습니다. 도우는 USB를 챙기고 엘리베이터를 탔다. 20층 버튼을 눌렀다. 문이 열렸다. 복도는 조용했고 카펫이 깔려 있었다. 비서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이도훈 대리님이시죠? 네, 안으로 들어가세요. 비서가 안쪽 문을 가리켰다. 도우는 문을 열었다. 넓은 회의실이었다. 테이블 끝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송태식 명예회장이었다. 들어오세요. 도우는 들어가서 인사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팀 이도훈입니다. 앉으세요. 무슨 일인지 들어보죠. 도우는 앉아서 USB를 꺼냈다. 어제 폭우 관련 뉴스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혹시 구로구 반지하에서 노인을 구한 여성 기사 기억나시나요? 송태식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여성이 저를 구해줬습니다. 도우는 멈췄다. 네, 한수진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새벽에 물이 차올랐을 때 저를 끌어내 주셨어요. 송태식 목소리가 조용했다. 그런데 왜 이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도우는 USB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그분이 어제 저희 회사 면접을 봤습니다. 송태식 표정이 굳어졌다. 면접을요? 네,
그런데 불합격 처리됐습니다. 왜요? 시간에 늦었고 외모가 단정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송태식이 USB를 집어들었다. 자료 보여주세요. 도우는 노트북을 꺼내서 켰다. USB를 꽂고 파일을 열었다. 먼저 뉴스 기사를 보여줬다. 사진, 기사 내용, 구조 영상. 송태식이 화면을 쳐다봤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이 사람이 저를 구해준 분입니다. 도우는 다음 파일을 열었다. 한수진 면접 기록. 어제 오전 10시 면접이었는데 10시 18분에 도착했습니다. 늦은 이유는요? 동생을 병원에 데려갔다고 합니다. 구조 과정에서 동생이 물을 마셨고요. 송태식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요? 면접관이 외모와 태도 문제를 지적했고 본인 관리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도우는 면접 기록을 스크롤했다. 서유민 팀장 평가 내용입니다. 시간 지연, 외모 관리 미흡, 태도 불량, 불합격 처리. 송태식이 화면을 쳐다봤다. 얼굴이 굳어 있었다. 이 사람이 저를 구해준 사람을 이렇게 평가했다는 겁니까? 네. 송태식이 의자에 기댔다. 서유민 팀장을 당장 불러오세요. 비서가 나갔다. 10분쯤 지났을 때 문이 열렸다. 서유민이 들어왔다. 표정이 긴장돼 있었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앉으세요. 서유민이 앉았다. 도훈을 쳐다봤는데 눈빛이 차가웠다. 어제 면접 중에 한수진이라는 지원자 기억나세요? 네, 기억납니다. 왜 떨어뜨렸습니까? 서유민이 잠시 침묵했다. 시간에 늦었고 외모가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면접은 첫인상이 중요한데.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서유민이 고개를 갸웃했다. 지원자 아닙니까? 송태식이 노트북을 돌려서 화면을 보여줬다. 뉴스 기사였다. 서유민이 화면을 봤다. 표정이 변했다. 이 사람이 저를 구해줬습니다. 네. 새벽에 물에 잠긴 집에서 저를 끌어냈어요. 그 상태로 동생을 병원에 데려가고 그대로 면접장에 왔습니다. 서유민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걸 몰랐습니다. 몰랐다고요? 왜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물어봤습니다. 늦은 이유를 물었는데 개인 사정이라고만. 그럼 더 물어봤어야죠. 왜 그 상태로 왔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송태식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 사람은 목숨을 걸고 저를 구했습니다. 자기 동생보다 저를 먼저 구했어요. 그런데 우리 회사는 그 사람을 외모가 단정하지 않다고 떨어뜨렸단 말입니까? 서유민이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끝입니까? 송태식이 테이블을 쳤다. 우리가 무엇을 보는 회사입니까? 외모를 봅니까? 시간 엄수를 봅니까? 아니면 사람의 본질을 봅니까? 서유민이 대답하지 못했다. 그 사람은 위기 상황에서 타인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자기 안전보다 남의 생명을 먼저 생각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찾는 인재 아닙니까? 송태식이 숨을 고르고 있었다. 당장 연락하세요. 합격 통보하고 정중히 사과하세요. 서유민이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이미 다른 지원자들을 합격 처리했습니다. 그럼 추가 합격시키세요. 인원이 이미 찼는데. 그럼 자리 하나 만드세요. 제 자리 줘도 됩니다. 송태석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가 본질을 잃었습니다. 스펙과 외모만 보고 사람의 진짜 가치를 보지 못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서유민이 일어났다. 지금 바로 연락하겠습니다. 아니요. 송태식이 손을 들었다.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회장님이요? 네. 제가 직접 사과해야죠. 우리 회사가 잘못했으니까.
송태식이 일어났다. 도훈을 쳐다봤다. 이 대리, 같이 가시겠습니까? 네, 가겠습니다. 둘은 회의실을 나왔다. 서유미는 그대로 앉아 있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로. 사흘이 지났다. 수지는 집을 정리하고 있었다. 물에 젖은 짐을 버리고 말릴 수 있는 건 말렸다. 이불은 전부 버렸고 옷장도 버렸다. 냉장고는 겉만 닦아서 다시 썼다. 지우는 이틀 전에 퇴원했다. 보증금은 결국 은행 대출로 해결했다. 이자가 높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수지는 거실 바닥을 닦고 있었다. 진흙이 말라서 딱딱하게 굳어 있었는데 물을 부어서 불린 다음 긁어냈다. 지우가 방에서 나왔다. 언니 배고파. 뭐 먹을까? 라면. 수지는 웃었다. 라면은 어제도 먹었잖아. 그래도 먹고 싶어. 알았어. 수지는 부엌으로 갔다. 냄비에 물을 끓이고 라면을 넣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새로 산 휴대폰이었는데 중고였지만 작동은 잘 됐다. 모르는 번호였다. 수지는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한수진 씨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한성테크 솔루션 이도훈입니다. 수지는 멈췄다. 라면이 끓고 있었는데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네, 말씀하세요. 송태식 회장님께서 한수진 씨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송태식 회장님이요? 네, 혹시 내일 시간 되시나요? 수지는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송태식, 그 이름이 익숙했는데 어디서 들었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무슨 일로 그러시는지.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수지는 잠시 생각했다. 내일 몇 시쯤이요? 오전 10시 괜찮으실까요? 네, 괜찮습니다. 그럼 본사 20층 회장실로 와주세요. 전화가 끊겼다. 수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지우가 부엌으로 왔다. 언니 라면 다 끓었어. 아, 맞다. 수지는 불을 끄고 라면을 그릇에 담았다. 둘은 거실 바닥에 앉아서 먹었다. 테이블이 없어서 그냥 바닥에서 먹었다. 언니 누구한테 전화 왔어? 회사에서. 면접 봤던 회사? 응. 뭐래? 회장님이 만나고 싶대. 지우가 라면을 후루룩 먹으며 물었다. 왜? 모르겠어. 수진도 정말 몰랐다. 송태식 회장, 그 사람이 왜 자신을 만나고 싶어 하는지. 다음 날 아침, 수진은 일찍 일어났다. 샤워를 하고 남아있는 정장을 꺼내 입었다. 구겨져 있었지만 다림질을 해서 펴졌다. 지우는 아직 자고 있었다. 수지는 쪽지를 남겼다. 금방 올게. 냉장고에 우유 있어. 사랑해. 밖으로 나왔다. 날씨가 맑았다. 하늘이 파랬다. 지하철을 타고 회사로 갔다. 로비에 들어섰을 때 경비원이 수진을 알아봤다. 며칠 전에 오셨던 분 아니세요? 네, 맞아요.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수지는 웃었다. 네, 약속이 있어서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으로 올라갔다. 문이 열렸고 비서실이 보였다. 안으로 들어갔다. 비서가 일어나서 인사했다. 한수진 씨시죠? 네. 안으로 들어가세요. 비서가 회의실 문을 열어줬다. 수지는 들어갔다. 테이블 끝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송태식이었다. 수지는 그제야 기억났다. 옆집 할아버지였다. 새벽에 물에 잠긴 집에서 구한 그 할아버지. 앉으세요. 수지는 앉았다. 송태식이 수진을 쳐다봤다. 저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합니다. 감사했습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저는 살아있지 못했을 겁니다. 수지는 손을 저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저를 구해줬어요. 송태식 목소리가 떨렸다. 그런데 우리 회사가 당신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수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회장님이 송태식 할아버지셨군요. 네, 저는 이 회사를 만든 사람입니다. 송태식이 서류 하나를 꺼냈다. 당신을 다시 면접 보게 하고 싶습니다. 아니, 면접 없이 바로 합격시키고 싶습니다. 수지는 서류를 봤다. 합격 통지서였다. 하지만 저는 이미 불합격 처리됐다는 거 압니다. 그건 우리 실수였습니다. 송태식이 수진을 똑바로 봤다. 우리는 당신 같은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자기보다 타인을 우선하는 사람. 수지는 눈을 내리깔았다. 저는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가장 중요한 걸 보여줬어요. 송태식이 말을 이었다. 그리고 동생분 일도 들었습니다. 병원비, 생활비, 전부 회사에서 지원하겠습니다. 그건 너무 과한 것 같은데요. 과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저를 살렸으니까 저도 당신을 돕고 싶습니다. 수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송태식을 봤다.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송태식이 웃었다. 언제부터 출근할 수 있으세요? 수지는 생각했다. 집 정리는 거의 끝났고 지우도 괜찮아졌고 이제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다음 주부터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수지는 일어나서 인사했다. 회의실을 나왔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다.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을 때 햇빛이 눈부셨다. 수지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휴대폰을 꺼내서 지우한테 문자를 보낸다. 언니 붙었어. 이제 괜찮을 거야. 답장이 바로 왔다. 진짜? 대박. 언니 최고. 수지는 웃었다. 집으로 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다. 지우가 좋아하는 과자를 샀고 우유도 샀고 빵도 샀다. 집에 도착했을 때 지우가 문을 열어줬다. 언니. 지우가 안겼다. 수지는 지우를 안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다. 하지만 바닥은 깨끗했고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다. 언니 축하해. 고마워, 지우야. 둘은 바닥에 앉아서 과자를 먹었다. 지우가 물었다. 언니 이제 우리 괜찮은 거야?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괜찮을 거야. 지우가 웃었다. 나도 그럴 것 같아. 수지는 창밖을 봤다. 하늘이 파랬고 구름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모든 게 끝난 것 같았다. 집도 잃고 면접도 떨어지고 돈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새로운 시작이 있었고 희망이 있었고 지우가 있었다. 수지는 다시 해보겠다고 다짐했다. 이번엔 포기하지 않겠다고, 끝까지 해보겠다고. 물에 잠긴 반지하에서 울먹이던 자신이 아니라 세상을 구한 한 사람으로 한수지는 새로 태어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지금 이 순간부터였다.